자, 봐봐라. 252번 일단 보면요. 어떻게 보였잖아요. 자, 일단 삼각형보다 사각형이 좀 더 어려운 부분이 많아, 확실히. 알겠지? 양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삼각형의 성질에서 나왔던 성질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더 어렵다, 확실히. 팀매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일단 얘부터 보면은 52번이거든. 중이네. 그게 아니잖아, 더욱이나. 자, 얘도 보니까 가계 등근선이 있고, 중이네. 그치? 이등변도 있다. 자, 일단 뭐 표시까지 해보면 이렇게 평행선이기 때문에 네. 얘랑 일단 억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등변. 참고로 이렇게랑 길이 두 개가 일단 이등변이랑 같아져. 와. 자, 근데 여기는 길이보다는 각도를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간단하게 풀자. 뭐가 구할 수 있을까? 58을 저기 넘기면. 자,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똑같지. 네. 그럼 여기 점 두 개 찍혀 있는 게 58도가 되겠네. 네. 그러면 하나씩 몇 도야? 이 녀석의 절반이 되겠죠. 29도. 자, 그럼 여기는 29도. 물론 저기라 쓰니까 여기도 29도고, 물론 여기도 29도가 됩니다. 그걸로도 풀 수 있어. 자, 그럼 x 어떻게 찾을래? 저거 직각삼각형으로 한 다음에 여기? 네. 자, 그러면은 뭐 요거 더하기 요거가 90도겠죠? 네. 아니야. 그러면은 61도. 50? 61 도. 61도죠? 네. 그러면 58 더하기 61 더하기 x는 180. 자, 그렇다. 자, 이렇게 한번 보자. 평행사변형은 평행선이 두 쌍이 있다 보니까 내 교육과정상 언급하지는 않지만 동측 내각을 많이 써요. 무슨 얘기였어? 평행선 사이에 2미의 선분을 그었을 때 각도가 파란색 두 개의 합이 무조건 180도였지? 네. 자, 이거를 쓰면은 답이 뭐 나오긴 하겠네. 선생님 그거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시가 되어 있진 않고 동의각, 억각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부차적인 성질로 바뀌었어. 그래서 책에 나오는 옛날에 걸로 아는. 그 문제집마다 달라. 이게 언급되어 있는 책도 있고 교과서에는 아마 없을 거야. 아니 이 책이요. 문제집에는 있을 수 있어요. 문제집에는 책이 없는 내용들도 좀 섞여 있어. 이 책 말고 이 책. 자, 어쨌든 파란색 두 개 더한 게 180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한 게 180도입니다. 라고 나와. 와. 오늘따라 피부 이건 61도 아니니? 61도. 선생님 최초 완전 맞지? 애기님이도 오쌤 많았어요. 나 머리 그렇게 안 나빠. 나쁘다며요. 선생님 기도 안 선생님 치고 나쁜 거지. 쌤 근데 저 이거 그냥 계산 실수해서 틀렸어요. 네. 이거 뭔가 해봐라. 다른 얘기들 좀 해보자.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따졌느냐? 이렇게 안 해도 답이 나오니까. 맞아요. 자, 뭐냐면 우리 전에 내가 풀어줬던 문제 중에서 이 문제. 245번 내가 풀어줬지 저번에. 네. 아니요. 245번에 이등변 삼각형이 총 3개가 있었어. 네. 근데 얘도 245번과 같은 구조로 이등변을 만들어낼 수 있어. 아까 여기서 이등변인 걸 찾았잖아. 네. 근데 여기서 봐봐라. 요 녀석이 자 가계 이등분선이죠. 가계 이등분선의 연장선을 쭉 긋고 이 녀석의 연장선을 그으면 아까 말한 그 245번이랑 그림이 조금 비슷해. 우와. 그럼 경험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하자.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29도 같은 건 아까 표시돼 있었으니까 계산했고 이렇게 막곡지각이라서 29도 하고 어쩌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잠깐 요 평행선 기준으로 보면은 요거랑 억각이야. 네. 뭐야? 네. 이렇게 억각이야. 그래서 여기도 이등변이야. 이게 245번 기준. 그럼 저희 직각으로 풀 수 요것도 있어요. 이등변이고 심지어 이렇게도 이등변이야. 왜요? 29도 29도. 아. 이게 245번에서 말한 세 번째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이등변이 요렇게가 이등변이 된 거죠? 네. 그쵸?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써도 돼. 사실은 뭐냐면 밑각이 29도인 이등변이 된 거지. 네. 근데 이게 뭐겠어? 가계 이등분선이에요. 네. 꼭지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왜일까요? 직. 요 직각 삼각형과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이 또 합동이야. 네. 합동이지 왜 합동인지 알겠니? 네. 무슨 합동이야? ASA. SA. RH잖아 RH. 아. 이등변이라고 얘기했잖아. 이 길이랑 근데 ASA도 맞지 않아요? 맞잖아요. 중학교 2학년 거니까 ASA 하지 말고. 해도 되잖아. 아니, 맞긴 하잖아요. 직각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어디 봐서 ASA야? 거기 29, 저기, 29, 90, 90 거기 저기 같은 하얀. 얘랑 같은지 어떻게 알아? 이등변이라면서요. 네?
네. 뭔 소리야 그게? 같은지 모르지 연습은. 길이가 같은 건 얘가 같은 거지. 저기 같잖아요 길이가. 파란 색깔로 잡게 빗변 같으니까 R이고 네. 직각이고 네. 그다음에 아 저기 돌변의 길이가 있더라고요. 공통이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RHS라고. 네. AS. 자 따라서 요각하고 요각이 대응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각의 이등변이 되는 거야. 와. 알겠냐?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등변을 찾아서 풀 수도 있어요. 알았지? 뭐예요? 궁금해요. 자 어쨌든 잘 확인해놓고 결국에는 2, 4, 5랑 그림이 똑같은 거다라고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걸로 풀 수 있었어요? ASA가 안 된다니까 이거. 2학년 거 2학년. 2학년 게 RHS잖아. 영역 걸 풀었어. 이양이 지금. 뭐지? 이게 영역 거의. 됐지? 다음에 253. 안 겁니다. 와 빅콜이다. 자 253이죠? X를 찾아보래. 자 얘는 뭐 갖고 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일단 잘 또 봐라. 가지고요. 얘도 동측 내각의 합 180도를 마찬가지로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또 그렇게 하면 요거랑 요거 더한 게 180도겠죠. 네. 근데 둘 다 각의 등등선이다. 또. 그리고 또 억각을 마찬가지로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점이 요거랑 억각이야. 네. 아. 능변. 여기 x가 또 요거랑 억각이야. 능변. 그래서 이등변이 하나, 두 개가 만들어져. 와. 자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같고 이렇게도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변의 길이가 똑같아. 맞았네. 알겠니? 네. 자, 나중에 뒤에 여러 가지 사각형 공부하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까지 해버렸을 때 여기에 있는 손바닥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각형이 나중에 마름모라고 공부해요 나중에. 오. 이게 마름모야 나중에 가면은. 근데 그거 왜 그런지 나중에 얘기하고 이 문제 풀 때 필요 없어. 아, 나중에 이 그림이 또 나올 거야. 그럼 이 현재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x 두 개, 점 두 개 더한 게 180도잖아. 맞지?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점 하나, x 하나 더한 건 몇 도겠어? 90도죠?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 된 거야. 우와. 오. 점 더하기 x 90도라며. 이래가고 계산했잖아. 그럼 막꼭지각으로서 여기도 90도야. 오. 이해됐니? 그러면 x는 어떻게 찾을래? 그니까요. 내가 지금 점 더하기 x가 90도라고 했지. 그러면 원한다면 점 x를 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안 구하고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안 구하고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쪽 사각형에 주목해봐. EX. 사각형이 아니라 오각형이네. 네? 미안해. 오각형이지? 네. 오각형의 내각이 하면 몇 도였어? 540. 540도죠? 그러면 잘 봐. 성부세랑 못했어. 이거 더하기 이거는 또 180도 아니니? 네. 네. 통측 내각이니까 네, 다른 거 잘 아니지? 먹었어요. 동주야 네. 정신 차려. 자 그럼 이거 전체 내각이하기 540도잖아. 네. 이게 뭘로 구성되어 있어? 180도 더하기 90도 더하기 146도 더하기 오. x라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풀 수 있어. 자 물론 문제집 풀이 이렇게 안 나와 있어. 270. 자 그러면 180도 더하기 90도 더하기 146도 더하기 x가 맞다 해서 풀면 답이 나오고. X는 지금 내가 풀 때마다 풀이를 두 가지씩 얘기하고 있지. 네. 생각하는 힘을 키우라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야. X는 알겠어? 124도. 자 그럼 뭐 나와? 이거 124. 나도 암산 못하겠다. 124요. 4야? 네. 그러네. 나요. 어떻게 안 풀어? 어? 내가 다 맞았거든. 아. 자 그럼 이렇게 풀면 나와. 어이없게.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점 x를 그냥 계산할 수도 있어. 140. 야 봐봐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여기 x 이거 물어봤지. 네. 점을 계산할 수 있으면 네. 합친 게 180도잖아. 네. 점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점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아까 점 더하기 x 90도라는 거 표시했죠? 네. 근데 여기가 146도야. 네. 그럼 x를 구할 수 있거든. 네. 여기도 180도. 그러네. 맞아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몇 도예요? 34도죠. 아니 저는 점 더하기 x가 90도였으니까 점은 몇 도야? 56도. 56도가 나오지. 그래서 180도에서 빼도 이게 나와요. 124도. 알겠지? 자, 두 가지 방식 얘기했다. 점 x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계산해가지고 찾아나가도 되고 어떻게든 답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오. 알았나? 네. 다 찍어서 올릴 거니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왜안 올라가요? 물론 물론 유튜브가 유튜브가 선생님 채널 막았어. 어? 어제 한 것도 하나도 못 올리고 어? 안 올라가. 선생님, 유튜브 계속 하나 보니 좀- 영상이 안 올라. 유튜브 보니 지금 막고 있어. 왜 막아요? 몰라. 아무 건 아니냐고. 유해한 영상인가 봐.
선생님 저희 동생 선생님한테 충격 먹었잖아요. 그래. 그 선생님 가장 좋아하는 걸 수학 딱 두 글자라고 말하셔서. 뭐야? 선생님 좋아하는 게 딱 수학 이래가지고. 언제? 내가 그랬대? 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오 대체 어떻게? 아니 저번 주 목요일 일이에요. 저번 주 목요일이 어떻게 아 기억나지? 이번 주 목요일. 그거 얼마 안 돼. 그랬어? 아 얘기했다. 애들이 취미가 뭐예요? 뭐 제일 좋아해? 물어봤던 거. 아니 동생이 되게 충격이었대. 네. 저도 신기해요. 수가 일이 취미고 즐거워하는 거면 즐거운 인생 아닌가? 좋은 거죠. 별로. 좀 일로만 생각하면 사람이 힘들거든. 안 하죠. 얘네도 나중에 취업하거나 이럴 때 진짜 그게 중요한 취업 거야. 안 하죠. 시험 안 할 건데. 이게 딱 부자고는. 그냥 부모님 재산 물려받은 사업이나 뭐 하려고. 오. 부럽다. 어? 어쨌든 그런 거 같아. 성지야, 네. 여기 뭐 지금 계속 졸려. 상담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잠은 안 오는데 아파요. 일단 온몸이 그런 거 같아. 뭐 농담 삼아 뭐 애들한테 그냥 수학이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거거든. 나는. 울려가는. 그러니까 얘네도 수학을 좋아해라는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일단. 그거 이게 어때 공부를 좋아하냐 말이야 안 되지. 맞아요. 선생님 뭐 그런데 나왔어요? 이게 선생님은 그런 거 같더라고. 살아보니까 선생님이 사실은 처음부터 수학 선생님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오. 원래는 선생님이 건축과 출신이다 보니까 오.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했어 이제. 오. 20대 때 집 하나 지어봤어요. 했는데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네. 20살 한 중반쯤에 대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취업 먼저 했어. 오. 원래 학교장 추천을 좀 받아가지고 오, 잘했어요. 이게 잘했어요. 보통 학교마다 어떤 뭐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특정 기업들하고 이렇게 좀 공동이요? 지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추천해서 이렇게 취업시켜주는 게 조금씩은 있어. 오. 약간 그러니까 지인 관계를 이용 약간 좀 뭐 부도덕하다고 보기는 그렇고 낙하산. 낙하산 비슷한 그래 낙하산 아이. 비슷한 거야. 낙하산. 선생님도 그냥 면접 한번 보고 그냥 들어갔어. 물론 준호가 그냥 안 돼. 오. 근데 배우는 나쁘지 않았어. 물론 지금 선생님의 월급보다는 덜 받았긴 했지만 나이를 지금 고려하면 월급 몇이에요? 나이를 고려하면은 뭐 그때 당시 나이 기준으로는 괜찮은 조건이었다. 오. 그래서 부모님들 되게 좋아했어.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거든. 급여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근데 가서 거의 6개월도 못 다니고 때려쳤어. 왜 왜요? 일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일이 힘들지도 않았어. 근데 왜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물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많았지. 근데 잘 챙겨줬어. 네, 혼난 근데요? 적도 거의 없어. 근데요? 재미없어. 그리고 근데 딱 하나 일이 재미가 없어. 네? 하나도 재미가 없어. 물론 내가 내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했지. 일이 재미가 없다 힘들진 않아. 뭔가 딱 가서 물론 일을 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잖아.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얘네가 공부할 때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저희도 일할 공부하고 때도 좀 싶은 거 그런 게 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오, 그래야 잘했어요. 일이 힘들어도 좀 참고 할 수 있거든. 마치 공부도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야. 보람도 못 느끼고 있고. 그냥 어쨌든 현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니까 부모님도 야 근데 네 나이에 그 정도면 돈 많이 주는 거니까 그냥 다녀라 라고 했어. 했는데 다니다 사직서를 냈어. 왜요? 오. 근데 웃긴 건 부모님한테 몰래. 아. 부모님 몰래. 그럼 다. 그러면 졸지 스스로 백수가 된 거지. 우와. 조건이 나쁘진 않아. 그건 모르겠어. 그때 어린 마음에 약간 패기를 부린 것 같기도 해. 근데 잘하신 거예요. 근데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언제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이건 기준의 사람의 사상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암만 일이 힘들고 피곤해도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나는 그랬어. 물론 그 일이 힘들지 않다라는 게 정말 쾌락적은 아니야.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은 할만했다라는 거지. 근데 편한 일은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동기부여도 안 되고 재미가 없으니까 일할 맛이 안 나더라고. 사람들은 물론 되게 좋았어. 근데 참 미안하더라고. 사직서도. 근데 엄마 부모님 몰래 그랬으니까 언제 하셨어요? 나중에 걸렸지. 왜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척 하려고 선생님이 약간 좀 꾀를 부렸어. 아 나갔다. 그냥 출근 시간에 그냥 나갔어. 그래, 어디 갔냐? 도서관 갔어. 오 잘하셨어요. 시간 안 봤어? 아 네? 그때 뭐 했더라?
아 에이. 자격증이나 딸까 하고 막 나랑 전에 관련하는 책들 막 보고 그랬지. 책 보셨죠? 독서가 아니라 문제집 같은 거 보고 쌤. 했는데 네 평일에 대낮에 그 도서관 열람실 가보면 아저씨들 되게 많아. 오. 자격증 공부하려고. 왜냐면 그런 자격증이 많아야 자기 그 연봉도 오르고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근데 공부 많이 해 생각보다. 저희 가서 엄마 심리학 때 공부하다가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뭐 해야 될까에 대한 갈피를 못 잡은 상태였단 거지. 일단은 부모님한테 안 걸리는 게 우선이니까 했는데 꼬리가 되면 밟히거든. 도서관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이게 도서관이 집 앞에 있어. 5분도 안 걸려. 했는데 아침에 갔는데 그 근처에 거길 봤어. 고모가 세탁소를 하셔. 바로 옆에 세탁소가 있어. 근데 내가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야.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거기 엄마 친구들도 내가 도서관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야. 연락이 왔대. 아니 아들내미 출근 안 했나 봐.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야. 출근할 시간이. 그래가지고 예? 이거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런 거지. 아들 들어가는 거 같던데 내가 잘못 봤나? 막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마스크도 안 쓸 시기.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가 우리 엄마는 알거든. 내가 독서를 하지 않는다. 거기 갈 일이 없다라는 거야. 일 가야 되는 시간이. 그래서 문자가 왔어. 전화가 왔어. 나 안 받았지 당연히. 일하는 중이야 뻥쳤지. 그래서 엄마 친구가 그러는데 너 도서관 들어갔다 왔는데 잘못 봤겠지. 내 얼굴 흔한 얼굴이잖아. 나 이러면서 넘어갔다는데. 근데 계속 보이는 거야. 여러 번 하고 계속. 근데 그냥 아예 좀 멀리 가고 있어 안 돼요? 원래 도서관 가려니 좀 귀찮더라고. 쌤. 아니 근데 나도 좋은 데 웃기니까. 사셨네요. 근데 그 처음부터 도서관 간 게 아니고 처음에 PC방 갔어. 근데 쌤. 가서 게임 안 했어. 그럼 안 뭘? 되고 그냥 인터넷 서핑하면서 정보 검색하고 막 그래서 게임 거의 게임도 원래 조금 했어. 쌤. 그런데 그게 그냥 생각해봐. 돈을 벌다가 백수가 됐으면 돈이 없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저축은 해놨는데 그 저축한 걸 쓸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기존에 갖고 있던 현금만 갖고 팔았는데 PC방 가면 돈 나가잖아. 네. 쓰다 보니까 이제 돈이 부족해지고 도서관이 좋죠. 그래서 도서관으로 도망간 거야. 이 도서관 파는 도서관은 돈을 안 써. 물론 중간에 밥을 사 먹어야 돼. 오. 김밥 천국 가서 밥 먹었다가 김밥 천국도 돈이 몇천 원씩 나가니까 또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편의점 라면으로 바뀌었어. 항상 편의점 라면을 먹었어 정치. 퇴근 시간에 집에 가서 밥 먹고 도서관에서 먹은 건 아니죠? 도서관에서 안 먹었지. 어. 편의점에서 먹었지. 그래가지고 우와, 했는데 그냥- 어쨌든 꼬리가 긴 거 밝힌 거야. 들켰어.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엄마한테 되게 혼난 거야. 왜 그만두냐. 몇 달 뒤에 걸렸거든. 오. 엄마한테 등짝 맞고. 근데 아빠는 오히려 치근해 하더라고. 힘든 결정 한 건 알겠는데 왜 속였냐 이거. 마음이 짠해지지 나는. 그래가지고 일단 걸린 건 걸린 거니까 뭐라도 공부해서 지금 재취업을 하든지 딴 걸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당당하게 백수 생활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내 도서관 안 가도 되잖아. 아니 선생님. 집에만 있었어. 근데 물론 게임을 하진 않았어. 오. 게임하면은 분명히 취업을 안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집에서 뭐 하셨어요? 뭐 할까 하다가 수학은 아니죠? 쌤. 처음에는 과학 선생님이 될까 그랬거든. 오. 내가 학교 다닐 때 과학을 대학교 다닐 때도 과학 쪽은 학점이 잘 나왔었거든. 우와. 대학교 때도 과학을 공부해. 이과적으로.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왔어가지고 하더라고. 과학을 해볼까 하는데 이게 현실적인 게 또 검색을 해봤지. 네. 해봤더니 이 문이과 나눠지면서 문과 과목, 이과 전용 과목은 돈을 못 번다는 글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과학은 이과만 공부하니까 문과가 인원은 훨씬 많아. 그쵸. 그래서 할 거면 문과 전용 과목을 좀 공부하든지 아니면 공통 과목을 해. 근데 아무리 봐도 내 머리는 문과 머리는 아니기 때문에 문과만 고를 수 있는 뭐 사회문화, 영어. 역사 이런 것들은 이제 영어 보시죠, 쌤. 그렇고 물론 역사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좀 기억이 나서 역사책도 한번 봤어 문제집. 그래서 봤는데 쌤 문제집을 보시면 어떡해요? 재미가 없더라고 그것도 그냥 새우 단순하게 재밌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를 할까 하다가 수학을 한 거야. 왜냐면 영어를 못했으니까. 공통 과목이 국영수잖아. 어디서 가면 그래가지고 네, 수학하고 수학 공부를 일단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책을 이제 본 게 중학교 문제집을 먼저 봤어. 네. 중학교 문제집.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중등부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거야. 뭐 고등학교 문제집을 보고 있었으면 고등부 선생님이 됐지. 좋네요, 근데 쌤.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알겠지만 중학교는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다 보니까 중학교 선생님도 고등학교 거를 해야 돼. 네. 물론 시방 문제 뭐 모의고사 문제까지 푸는 거는 좀 힘들겠지만 그런 걸 해야 되다 시험 보니까 어디 있어요? 자연스럽게 중학교 문제집도 풀고 고등학교 것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준비를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중학교 선생님이나 해볼까 하다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된 거야 처음에. 근데 이제 경력이 없잖아 학원 선생님 쪽으로는. 네. 그러니까 완전 경력 그 이력서도 백지 상태로 동네 학원을 딱 간 거지. 갔는데 좀 아픈 기억이야. 잘렸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왜요? 왜냐면 근데 그건 내가 잘못한 거 같아. 왜 그러냐면 선생님 니네 밤에 뭐 하려고 그런다 뭐 한다고 그래? 수업 자료 만든다고 그랬지. 네. 그때는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수업 준한 뭐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고등학교 거에 비하면 중학교 거 진짜 쉽다고 생각해 난 사실. 고등학교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그때 당시 경험도 없지 가르쳐본 스킬도 없지 그림 이거 그때보다 드림도 못했어요? 못했을 때지. 그림도 글씨도 이쁘게 못 쓰니까 아. 노력을 안 한 거야. 그래서 그때 학원에서도 내가 그때 이제 20대인데 경력도 없고 한 걸 아니까 사실 급여도 많이 안 했어. 원래 건축 그 설계사무소 다녔을 때보다 많이 안 했어. 그런데 그냥 돈 보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잖아. 내가 일을 관둔 이유는 재미가 없고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돈이 좀 못 받아도 흥미 요소가 생긴다면은 다니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본 거야. 재미는 있더라고. 근데 애들이랑 떠드는 게 재밌더라고. 재밌었어. 그게 재밌었고 그래서 일단 첫날은 괜찮았는데 너무 떠든 거야. 공부는 안 하고. 그 동네 학원은 수업 시간도 짧거든. 네. 근데 반 이상 떠든 거야. 공부는 안 하고. 선생님이 바뀌었다고 이제 집에 갔는데 애들이 다 집에 가서 엄마들한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얘기만 하다 왔다고 얘기할 거야. 그럼 부모님이 무슨 생각하겠어? 전화 오지. 공부는 안 하고 왜 떠들기만 하고. 근데 그걸 하루만 그랬으면 괜찮은데 거의 매일 그런 거야. 나도 괜히 내 흥에 취해가지고 수업 대충 설명을 하긴 했지. 무엇보다도 노는 것도 논 거지만 어쨌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수업 준비를 해야 되거든. 선생님이 요즘도 밤늦게까지 뭔가 만드는 이유가 그때 그 기억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조금이라도 게을러지면은 옛날처럼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번 실패를 해봤잖아. 그래. 근데 잘릴만 했어 내가 봐. 수업을 제대로 열심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가가지고 기억나는 게 농담한 거밖에 기억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때부터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님 뭔가 수업할 때 이렇게 주도적으로 장난을 잘 안 쳐. 근데 니들이 하는 건 다 받아줘. 네. 근데 그건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먼저 이렇게 농담하는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수업해보면 아는데 말 되게 많잖아 지금도. 네. 네. 그러니까 수업을 못 하더라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바꿨지 방식을.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고 몇십만 원 받고 그냥 잘린 거야. 근데 어디 아팠어요? 그래서 또 도서관으로 침대지. 이거 수업 준비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문제집을 집에서 풀어보긴 했어. 백수생활 동안에 했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되더라고. 왜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머리 좋은 애들은 설명을 잘 못한다고. 그 개념이라든지 이론 자체가 너무 당연한 거다 보니까 이거지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보통 학원 다니는 애들은 어려우니까 잘 못하니까 다니잖아. 이거 어려워하는 애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걸 설명해줘야 될까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연구하셨어요?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사실은 중1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양이 많거든. 그 반마다 수업 진도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할 게 많아. 주로 수업 준비하는. 특히나 경력이 없었던 그 당시에는 진짜 많았던 거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때 그 일주일 만에 잘렸던 그 학원 원장도 일찍 나와서 글씨 쓰는 연습 좀 하라 그랬어. 근데 안 했어.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나? 되게 게을리게 생각한 거지. 근데 그건 진짜 우리 선생님도 후회하고 있는 거지. 그 원장도 이제 경력 없는 사람이니까 챙겨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가볍게 무시한 거지. 근데 이제 부모님들한테 컴플레인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장도 화가 난 거야. 일주일 만에 잘려주니까 안 좋은 기억이긴 한데 근데 나한테는 그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기도 해. 학원 이름이 뭐예요? 지금 없지. 그래서 또 어디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도서관에서 이제 그걸 한 거야.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애들한테 어떤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런 거를 단원별로 적어놓기 시작했어. 거기에서 이제 살이 붙어서 니네 설명 방식으로 바뀐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니까 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그러면서 다시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과외를 했어. 사실 좀 안 좋게 표현하면 과외했던 애를 마루타 삼아서 시험을 한 거지. 근데 확실히 실험량. 준비를 하고 하니까 실험량. 그 대신 되게 못하는 애 데리고 했어. 못하는 애를 이해시킬 수 있으면 성공한 거야. 네. 했더니
나도 이제 요령이 많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설명하는 게 이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해를 잘 하더라고. 아 이게 내가 연구하기에 어느 정도 먹히는구나라는 게 판단이 되고 나서 그때 다시 학원에 들어갔지. 어디? 뭐 여러 군데 다녔어 했다가 사실 오래 다닌 걸로만 봤을 땐 이 학원이 제일 긴 거긴 한데 다른 학원은 보통 1, 2년씩 다녔거든. 근데 선생님이 학원을 옮긴 것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미가 뭐냐면 없었어요. 재미가 없어. 선생님이 학원을 알아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이 학원을 다녔을 때 내가 뭐를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걸 항상 생각해. 얘는 못 배웠어요. 돈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그건 말하자면 길긴 한데 그런 거야. 내가 혼자 생각해서 공부 방식을 만들었으면 다른 선생님들도 그 사람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봐. 지금 여기 같이 일하는 선생님은 오래 일하는 선생님은 4년 가까이 선생님이랑 오래 일했는데 그래도 그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지나가다가 대놓고 보진 않고 그럼 좀 좋아요. 예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거야. 근데 잠깐 그 반 분위기랑 칠판에 써 있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가 대충 보이거든. 그럼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배울 점이 많다라는 게 사실 그런 거야. 학원에 선생님이 많으면 돼. 경력된 선생님이 많으면 돼. 난 그걸 항상 면접 보면 그런 걸 물어. 이 학원에 선생님 몇 명이 있으면 경력은 다 어느 정도 되셨는지 그런 걸 항상 물어보고 보통 그러면 배울 게 많아. 보통 반대로 물어보지 않아요? 나도 너한테도 물어보지. 아, 나도 물어보고 그런 걸 보고 물론 이제 도마 보고 판단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들어온 게 그것 때문이었어. 예전에 있던 학원도 다니다가 그건 선생님들이 오래 일 안 하거든. 자주 옮겨. 길어야 2년인 경우가 많아. 근데 선생님이 갔을 때 당시에는 그런 거야. 내가 신규 선생님인데 1, 2년 지나니까 내가 거기서 고참이 돼 있는 거야. 다 나간 거야. 새로운 선생님들이 왔어. 물론 새로운 선생님들 경력자가 들어오면 배울 게 있겠지. 근데 지내보면은 배울 점이 없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다 싶을 때 다른 학원 면접을 갔어. 그래가지고 옮기고. 면접에서 바로 실패한 적 있으세요? 면접 본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야. 입국했다라는 그 결정은 원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암만 잘하고 설명 잘해도 소용없어. 컷당했어요 그래서 근데 많지. 면접을 많이 보는데 면접 보는 데마다 다 오라고. 이 학원과 중에서 높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 학원과 중에서 높은 데 있어요? 여기 말고요. 다닌 적이 있냐고? 네, 면접 본 적 있어요. 여기 많이 봤지. 후나도 봤었고. 뿌나가 떨어졌어. 끊어 왜 떨어졌어요? 후나는 그냥 전화 통화만 했어. 면접 보지. 아 못 떨어졌어요? 전화 통화만 했다고. 면접을 안 본 거지. 어디 왜 안 갔어요? 거기 그렇게 하더라고. 난 가서 바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왜 전화 통화 심사를 하는 거야 거기?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의 수업 시간을 컷당했어요. 아무튼간에 아이씨 또 말 많네. 뒤에서 내가 안 듣는 수업 시간은 컷.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해주겠어. 니네도 다 물어봤다. 인생이 물론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살아보니까 계속 이걸 하고 있잖아. 네. 무슨 얘기겠어? 좋아요. 이게 내 적성에 맞는구나라는 걸 이제 느낀 거. 수학문제 푸는 게 왜 재밌으세요? 하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이런 거. 아무튼 하다 보니까 재밌어진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뭔가 특히나 그런 거야. 뭐 내가 얘네 내신 성적 만들었을 때 뭐 다 90점 넘고 100점 맞게끔 하는 재주는 없어. 없는데 어려운 걸 어떻게든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 시간 투자 내지는 니네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봤을 때는 난 그거는 자신 있거든 사실. 근데 암만 그렇게 해도 시험이라는 건 운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맞아요. 성적이 안 계산 나는 컨디션이 케이스들이 안 좋으면 있다는 거야. 망해요. 물론 그게 니네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불만족스러우면 학원을 바꾸는 거지. 그걸. 저희 형은 안 그래요. 근데 또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중학교는 난 내신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뭐예요? 습관이 중요한 거지. 근데 나는 항상 선생님 부모님들한테도 상담드리면 제가 성적을 잘 만들어드릴 자신은 없지만 안 좋은 습관을 최대한 고쳐드릴 자신이 있다. 이 얘기를 항상 드려요. 근데 난 그게 옳다고 생각하거든.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중학교 때는 내신은 내가 얘기했잖아. 니네가 뭐 특목고, 영재고, 과학고 이런 데 갈 거 아니면 일반고는 적당히 내신만 따면은 그냥 운이야. 1지망, 2지망, 3지망. 그러니까 내신을 막 겁나 많이 잘 따라가지고 내신 200점 만점인 건 알죠? 안 몰라요. 몰라요? 200점 만점이에요. 중학교 내신. 중학교 내신. 200점 받는데 200점 만점하면서 뭐 한 180 이상만 나오도 잘한 거야. 아 그래요?
참고로 나는 194점이 나왔어. 아. 자랑하는 건 아니야. 6점 왜 깎였어요? 1학년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2, 3학년 때 전교권이었어. 왜 안 했어요? 3학년 때는 7등까지 해봤어. 오. 98 이렇게 나왔어. 오. 참고로 나는 과목이 15개 보던 시절이다. 우와. 네? 반밖에 안 된다. 그럼 사회 어떻게 됐어요? 잘 본 거지 98이면. 영어 어떻게 야 됐어요? 생각해봐. 15번만 98이면 전체 점수가 몇 점이야? 100 곱하기 1000, 100 곱하기 15니까 1000원짜리구나. 오. 우와. 그러면 평균 98이면 과목당 2점씩 깎인 거니까 30점 까인 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러니까 전체 득점이 1470점인 거지. 우와. 와. 30점 까인 거니까 한 문제당 4, 5점이면은 선생님 전체까지 영어를 좀 하셨나봐요. 한 7, 8개밖에 안 틀린 거야. 15과목. 와. 힘들지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음? 선생님 때는 내신이 중요했어. 왜냐면 선생님은 비평준화 세대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곧 수능 성적과 똑같아. 아. 그러니까 1지망, 2지망을 썼을 때 내가 내신이 좋다. 딴 애들보다. 그럼 1지망에 붙을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 안 밀려. 반대로 내신이 안 좋은 애는 밀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수준별 차이가 굉장히 심했어. 근데 평준화로 바뀌면서 사실 난 이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평준화로 바뀌면서 학교별로 공부의 편차가 거의 없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는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 이 학교는 공부 안 하는 학교. 이게 옛날에는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니 어떤 부모님이 공부 안 하는 학교를 보내겠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잡혀있는 학교 보내려고 하겠지. 그치? 뭐 요즘 따지면 신성고 가려고 그러잖아 남자들. 예상고가 뭐예요? 배경 여자애들 배경고 가려고. 배경고. 배경이 어디예요?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라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그 차이가 더 심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내신은 그게 퇴색이 됐다는 거야. 내신 잘 따놔도 소용이 없어. 단 그런 건 있어. 내신이 막 180 이상 190 안 나올 수 있어.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수학을 포함해서 3년 동안 내려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는 내신을 만들기 위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게 아니라 습관이거든. 맞아. 그러니까 그게 돼 있어야 고등학교 때에는 내신도 상대평가고 더 어렵고 내신 따기 힘들다고. 근데 그런 거에 니네가 잘 적응하고 이겨내려면 중3 때까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야 돼. 그게 습관이 난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늘 지도해 보니까 경험상 습관이 잘 잡혀 있는 애들은 더 열심히 하더라고 사실. 그거 자체가 그냥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 니네들한테 그걸 강조하잖아. 오답 노트 써라, 언제 써라, 숙제 언제 해라, 복습할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등등등 말 많이 하는데 그걸 잘 지키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잘 지켰던 애들은 잘해 지금 올라가서. 여기서 만났던 제자애는 지금 벌써 대학생이 됐거든. 대학교 2학년이구나 이제. 군대 갔어요. 어디예요? 스승의 날 되거나 그러면 가끔 연락 와. 어디 대학교예요? 그걸 안 물어봤어. 아. 안 물어봤는데 작년에 수능본에는 2등급 나왔다고. 오. 오. 평균 등급 컷이 2등급이 나왔다고. 오. 되게 잘한 거야. 평균 등급 컷이 2등급이야. 저는 수시도 합격하고 정시도 그 정도면 인서울 하고도 남지. 오. 근데 어디 대학 간지를 안 물어봤어. 수학만 물어봤다. 수학 몇 등급 나왔냐 2등급 나왔다. 어. 이과 몇인지. 오. 잘 본 거지. 이과 2등급이 잘한 거야. 어려워. 힘들어. 어쨌든 선생님께 지내보니까 뭐 두 가지 얘기를 했네. 일단은 돈만 보고 사는 건 난 좋지 않은 것 같아. 확실히. 근데 그건 이제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기는 해. 암만 그래도 난 돈 많이 버는 데가 좋다. 그러면 할 말 없어.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대부분 펴져 있는 문화지. 네. 야 생각해봐. 각 대학의 의대, 치대는 등급 컷이 높아. 왜? 돈을 잘 버니까. 의사들 돈 잘 벌잖아. 동네 병원만 차려도 돈 잘 벌잖아 의사. 그런단 말이야. 자 그만큼 문과도 다 어디가 법대 가려고. 왜? 법조인들 관련된 사람들이 돈 잘 버니까. 똑같은 거. 이게 현실이야. 근데 돈 많이 버는 데가 들어가기 힘든 과야. 경제학과는. 대부분 그래. 전 나도 잘 모르겠어. 아. 그렇긴 한데 그렇게 단계가 나눠진 이유가 돈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뭐 그렇다고 의사 되는 게 잘못된 거냐? 난 그런 거 같아. 난 뭐 그런 거 있잖아. 의사도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는 거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 의사 돼야죠. 그게 내적 동기.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나는 그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다고, 흥미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알았니? 그러니까 뭐 니네도 나중에 공부하면서 진로를 정하고 이래저래 얘기를 많이 생각을 해볼 텐데 돈 많이 버는 직업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난 그게 될 거야 라고 정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야.
그리고 공대 쪽도 그러니까 그 이과 쪽도 사실 선생님 건축과 나왔다 했지? 건축도 사실 돈 많은 직업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야. 네. 그래서 선생님도 처음에는 돈을 보고 과를 정했거든 사실. 영향이 좀 있었어. 근데 그게 나의 자유 의지가 아니라 주변에서 권유를 해줬어. 아니, 내가 과학을 좀 좋아한다 했잖아. 건물 짓는 그런 건축 관련된 건 과학에 대한 수학도 중요하지만 과학도 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랑 거기가 적성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돈 잘 버는 직업이니까 한번 해봐. 외적 공개. 그랬는데 그렇게 추천해준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원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실패를 한 거지 중간에 한 번. 그러니까 그런 진로를 정할 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잘 정해야 돼. 그게. 주변에서 너 이거에 저거에 하는 건 참고용이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그런 거 같고 너 중학교 때는 그래요. 뭐 시험이야.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습관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나 정말 열심히 했어요 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1학년이잖아 이제 2, 3학년 동안에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만들어야 되는 과정 중에 3분의 2 이상은 내 기준은 1학년 때 다 완성된다고 보는 거야. 와. 2, 3학년 때에는 그 상태에서 굳혀져 가거든. 시간 없다고 얘기했잖아. 바쁘다고 얘기했잖아. 힘들어. 잘 지켰던 애들도 2학년 돼서 못 지키는 애들도 있어. 숙제 못 해오는 경우도 생기고 수행을 못하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학년이 됐고 3학년이 된 애들인데도 그래도 꿋꿋이 지키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게 나는 이제 2학년 됐을 때 거기에서 갈라진다고 나는 그런 거야. 다른 과목까지 모르겠지만 수학만큼은 그런 거 잘 지키고 따라왔던 애들은 잘 보더라고 나중에. 그게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내 말을 완벽하게 지킬 확률은 낮지만 일단 잘 지켰다고 했을 때는 성적이라든지 뭐 흥미 요소 등등등에서 수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 확률로 올라가거든. 이게 힘든 거지. 근데. 왜 반별로 많아야 한두 명이지? 거의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가 자기 반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좀 보고 배우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왔을 때. 그러니까 다른 반 애들은 그 친구 보고 배우는 애들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묘하게 경쟁 심리가 생긴 거지. 쟤 저 여기 열심히 하니까 단원 평가가 하는데 성적도 잘 나가네. 그러니까 내가 안 시켜도 2학년쯤 되면 이제 시험도 보고 이래야 되니까 1학년 때 느끼지 못했던 묘한 감정이 생기거든.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건데 아직 우리 반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됐어요. 1학년 아직 초반이고. 세대 됐어요. 그렇지. 세대.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알았니? 단 올해 말까지 됐으면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 큰일 납니다. 그러냐? 그때 되면 니네는 3학년 거 하고 있을 것이고 네? 3학년 거는 어렵고 3학년 거 못하면 고등학교도 못하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번에 자습하는 거 보면 내가 강조를 많이 했지. 자, 아무튼 말이 길었네 또. 에이씨, 이름 못하겠다. 예. 뭐 어쨌든 이제 중요한 얘기야 사실 이런 게. 얘네가 공부랑 일하는 거랑 똑같거든. 똑같아. 동기부여가 뭐라도 없으면 일도 하기 싫어져. 근데 나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선생님 생활하는 거는 후회가 없어. 선생님. 그러니까 똑같은 수업을 매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거 하고 지루해. 맞아요.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지루해요. 왜 그러냐면 학교는 교과서가 정해져 있고 잘 쓸 수 있는 자료도 딱 학교에서 정해주는 것만 써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설명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고정적. 그러니까 재미없어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근데 학원은 좀 다른 거예요. 문제집 내가 학원에서 정해주는 거 물론 쓰기도 하지만 반마다 문제집이 달라. 정말요? 수준도 달라.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지만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아. 그런 게 좀 있어.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때 건축사무소 가서 일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재밌다고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막 그런 거 해도 집에 가면 쉬어야지 사람이. 근데 니네 수업할 거 막 자료 만들고 문제 푸는 거 좀 생각도 해보고 그런 거를 매번 하는 게 집에 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밤늦게까지. 근데 딱히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이유가 적성에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진로도 결정해야 되고 고등학교도 이제 어디 갈지 결정하면서 아 난 커서 뭐가 될지에 대한 고민을 1학년 때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거는 바라지도 않고 일단 내 말이나 좀 잘 들으시고요. 이제 적성 뭐 진로 검사하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요. 했어요. 이거 왜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왜 설치하는 거예요? TV에 들어요. 비말 차단용이죠. 근데 어차피 이런 거 얘기할 건데. 없는 것보다 나아. 아, 뜯고 싶다. 그니까. 아무튼 간에 공부하기 힘들 때마다 오늘 얘기했던 걸 좀 기억 좀 해봐. 네.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나는 생각해. 단순히 뭐 문제 많이 풀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뭐든지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1도 없으면 지쳐. 재미없으니까 더 못하게. 근데 공부에 있어서 흥미 요소는 사실 만들 때 되게 힘든 것 같아. 맞아요.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니까. 그럴 때 해야 되는 건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스스로 느끼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난 제일 무난하다고. 6개월 전과 지금의 나가 뭐가 다를까? 똑같다면은 동기부여 안 되는 거지. 똑같아. 그게 되게 단순한 것 같아. 그 말 잘 듣는 그 2학년에 한두 명 그 친구들은 상대 개인 상담 해보면 내가 항상 물어보거든. 너 6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어떤 거 같아?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대로인 것 같아. 본인이 스스로 알아. 우와. 그게 돼야 돼. 내가 보는 시선하고 비슷하대. 그러면서 부족하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말을 선생님이 코칭해준 거를 좀 조언을 듣고 실천을 하니까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어. 사습하는 거나 숙제 미리미리 하는 거. 이 친구는 어제도 수업 끝났는데 바로 숙제해서 다 냈어요. 지키지 않아. 그거를 지금 거의 1년째 지키고 있는 코시가. 그리고 숙제를 나한테 인증을 하는 거야. 나 다 했다. 안 시켰는데. 그게 큰 거 아니니? 해서 내와 지가 낸 거랑 다르죠. 자습도 마찬가지잖아. 너 남아, 저 남을게요랑 다르잖아.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거를 지가 욕심을 낸다고 좀 발전해 보겠다고 본인만의 그 공부 루틴을 만드는 거야. 영어도 그 선생님한테 낸대. 오. 수학만 내니까 또 이상한 것 같아서 영어도 내고 최선 다니는데 시키지 않았는데 카톡으로 다 제출을 한대. 우와.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기준을 만드는 거야. 그게 되게 큰 거지. 미리미리 내니까 뭐가 좋아? 숙제를 미리미리 내니까 일단은 다 해놓고 쿨하게 놀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는 거랑 그날 하는 거랑 숙제하는 시간의 차이가 자기는 되게 크다고 좀 더 빨리 하게 돼. 그날 배운 거 바로 숙제. 오답부터를 당연히 내고 있고. 그러니까 니네도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일예요. 이걸 따라해라가 아니야. 그렇지? 자기만의 뭔가 기준을 꼭 만들어야 돼. 얘기했잖아 니네한테. 야, 딴 건 모르겠고 오답 노트는 무조건 그날 내려고 하면 해봐 라고 내가 조언도 해주잖아. 냈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에서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본인만의 기준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요. 수학은 되게 완벽주의자가 돼야 되고 하나라도 미스가 나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잖아. 그럼 내 말을 일단 실천해. 길게 보고 잠깐 한 달 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6개월 이상으로 실천해야 돼. 근데 그게 누적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요. 자기도 모르게 좀 되네? 옛날에 잘 안 됐던 건데 이게 좀 되는 거 같네? 그러면 그게 동기부여야. 공부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해? 말도 안 돼. 재미없어. 나는 뭐 이거를 내 직종에 맞는다고 적성에 맞는다고 해서 즐거워지게끔 세뇌당한 거지 나는 어떻게 보면. 공부만 봤을 때 재미없어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맞는데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건 힘들어. 우리나라 교육과정. 뭐 해외처럼 무슨 각종 무슨 기구 갖다가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 뭐 유럽 뭐 노르웨이 이런 동유럽 국가는 무슨 기구 갖다가 수학 실험을 하고 그런다고. 수학이 싫어. 우리나라랑 교육과정 자체가 달라. 와. 교육과정 자체가 달라. 해외는 고등학교까지는 편해. 대학생 돼서 겁나 힘들게 공부하지.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야. 고등학교 때까지 겁나 빡세게 공부하고 대학교 가서 술 퍼마시고 놀죠. 네. 그러면 술 마시려고 대학 가고 좀 과장하는.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람도 그랬어. 우리나라에서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발전된 모습이 느껴지는 순간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연말과 지금과 본인 모습이 공부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각 반에서도 이제 편차가 조금씩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 말년에는 처음 왔을 때 그 반에서 하위권이었다니까.
하위권이었어. 근데 지금은 엊그저께도 시험 봤는데 1등했어. 우와, 몇점 나왔어요? 그쵸? 하나 틀렸어. 우와. 우와. 선생님 시험을요? 얘는 항상 통과해. 대단한 친구. 그렇게 바뀐 거라니까. 1년 전엔 안 그랬어. 공부해와요? 당연하죠.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하죠. 시험 보기 전날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는. 우와. 학원도 미리 와가지고 공부하고. 우와. 올 때마다 공부할 거 주세요. 공부할 거 주세요. 우와. 우와. 교재는 이미 다 돼 있어요. 우와. 니네도 그렇게 해야 돼. 야, 그 정도 했으면 못하는 게 이상한 거야. 니네도 그렇게 하면 할 거란 말이야. 자, 선생님 몇 2개밖에 안 풀었어? 저희 몇분 떠들었어요, 쌤? 2개 풀었는데 몇 시예요? 개념 우와. 수업해야 되는데. 1시간 10분 동안 2개 풀었어요. 와, 대박! 우리는 수능 29번, 30번을 풀었습니다. 와. 자, 얼른 하자. 선생님, 근데 이거 네, 맨 처음 나온 중요한 거 얘기야, 알았지? 얘네도 힘들 때마다 뭐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릴 거니까 올라갈지 모르겠다. 근데 좀 보세요. 그 시간 왜? 재작년 30번을 풀 거예요. 자, 재작년 30번 풀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선 만약에 대각선의 교점 5를 지나는 직선이 AD, 자, 그림 그렸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의미가 좀 있어. 잘 봐봐. 일단 답을 먼저 내보고 별표 쳐보세요. 이건 이유가 나와. 뒷단은 얘기랑 연결되는 게 좀 있어서 잠깐 얘기해줄게. 자, 일단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 그림에서 얘네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합동인 삼각형이 있어. 네. 뭘까요? 많아요. 요거랑 A, B, O. 자, 물론 평행사변형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요거랑 네, 요게 합동이고요. 네, 요거랑. 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는 거 설명할 때 증명했던 거 같지? 네.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도 합동인데 네. 요걸 그음으로 인해서 누구랑 누구랑도 합동이냐면 이렇게 바뀌었어. 네. 왜냐? 막공기가 없다. 자, 그렇지. 이렇게 별표가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니까 길이 같죠. 네. 그 다음에 요렇게 엇각. 엇각이죠. 그 다음에 막곡지가. 요렇게가 막곡지가. 끝. 그러면 ASA 합동. 네. 이해되니? 자,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도 똑같이 ASA 합동.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찾게 되면은 PAO 이거다. QCQ가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QCO 같죠? 엇각으로 맞잖아. 그럼 1번 네. 맞네. 자, 2번 OP랑 OQ. 자, 방금 노란색끼리 흰색끼리 합동이라 그랬지. 네.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겠죠. 네. 대응변이 되는 거예요. 네. 노란색 기준 삼각형, 노란색 삼각형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가 대응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둘이 길이가 같아요. DP, 3번 DP, DP랑 BQ. 자, DP는 여기 있고요. PQ. BQ는 여기 있어서 얘도 노란색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요거랑 대응변이 돼버립니다. 와. 자, 됐나? 자, 4번은 DPO. DPO는 여기지? 틀렸어요. 여기지? 네. 자, DPO랑 CQ래. CQO. 자, 바꿔보자. 요거랑 대응각은 노란색 삼각형 둘이 합동인 거 봤을 때 BQ. 이렇게가 대응각입니다. 네. 왜냐면요, 이렇게가 엇각이 돼요. 네. 이거 평행선이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가 엇각이 돼버리지. 됐니? 자,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고 5번은 각 APO랑 요겁니다. 자, 요거예요. PQ가 아니네. 그 다음에 CQO 요거죠. 네. 이렇게 엇각 맞지? 네. 그러니까 5번도 맞아. 와. 자, 답은 나왔는데 이제 이 그림이 갖고 있는 가치가 뭐냐면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거는 와, 1시간 10분. 그냥 노란색끼리 합동이라 그랬잖아. 네. 흰색끼리 합동이라 그랬잖아. 네. 아무거나 봐도 되는데 노란색끼리 합동인 거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네. 합동이면 모양과 크기가 똑같지 않니? 네. 그 생각? 니네 알 수 있다? 요 녀석의 넓이가 누구랑 같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때요? 노란색을 잘라서 여기다가 돌려서 붙여. 네. 요거를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 네. 그러면 주황색 사각형이 뭘로 바뀌냐면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이 되는 거 아니냐? 오. 우와. 이해됐어? 오. 둘이 합동이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다네. 네. 그럼 이렇게 돌려 끼우면은 정확하게 포개진단 말이야. 네. 그러면 주황색 사각형이 파란색 삼각형이 되지. 네. 근데 요 내용은 이따가 나중에 평행사변형 뒤에 이제 성질에서 나오긴 할 건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요. 네. 대각선을 그어버리면 네. 절반으로 쪼개져요. 아. 근데 왜 그럴까?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합동이죠. 네. 그러지 않니? 아까 뭐 아무거나 다 돼. 변변같이 변변같이. 그 가깝다. 다음에 요게 공통이잖아. 네. SSS 합동이야. 네. 그리고 1인각도 같아서 SAS 합동도 해도 돼. 마주보는 각 ASA도 돼요. 다 돼요. 어쨌든 위에 삼각형, 아래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야. 네. 그럼 파란색 삼각형은 전체 넓이의 절반이야. 오.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일단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둘이 넓이 파란색하고 주황색 넓이 같은 건 알겠죠? 네. 조각 맞추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이 그림의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파란색 주황색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이거 구워서 만들어졌지. 네. 근데 이 녀석의 정체가 뭐냐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간다. 오. 그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파란색이 전체 반이라고 그랬고 파란색은 주황색하고 넓이가 같다 그랬죠. 네. 그러면 주황색 사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 임의의 선 하나 그어서 만들어진 건데 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을 그으면 네. 전체 넓이를 무조건 반으로 쪼개. 오. 그게 원리예요. 자 다시 얘기해 줄게. 대각선이 있어. 교점이 있어요. 이 네. 녀석을 지나가게끔 아무렇게나 자르면 이 파란색에 의해서 넓이가 아니에요. 반으로 줄어들어요. 오. 요게 전체 평행사변형의 반이라는 거예요. 우와. 누구를 그으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을 아무렇게나 그으면 이렇게 봐도 다 돼요. 그냥 요거만 지나기만 하면 돼요. 우와. 모양이 좀 바뀌겠지 요거랑. 하지만 넓이는 무조건 반이에요. 이거 하나 더 알아놔. 알았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성분을 그으면 직선이나 흥분 그럼 저희 오늘 뭐예요? 시간? 최상위 해야죠. 설명해 주시면 안 그러면 돼요? 10분만 더 초과해서. 자 넓이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 저희는 직분이요. 2등분. 많이 나오는 대자물은 소리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 알아두세요. 유튜브 어디서 났어요? 네? 저 유튜브. 흑점을 그래 흑점을 아니 유튜브를 왜 맞추고 있어? 알아듣잖아. 오케이, 시작. 식선을 259번 안 했잖아. 아. 네. 누가 불렀죠? 이거 59번? 맞아요. 어쩔래? 아 너무 졸리고. 네, 지문기로 가야 되지 않아요? 아무 때나 가도 돼요. 이럴 때 음료수 한 잔이 필요해요. 너 음료수 먹어야 돼, 쉬는 시간에. 자, 요거 하고 잠깐 쉬자. 오. 그때 음료수 사주러 가는 거죠. 오. 선생님이 카드 못 주는데 우리가 3만 원 그거. 다음 시간에 현금을 챙겨줄게. 진짜 다음 시간에 먹으라고요? 선생님 저희 아빠랑 계속 맨날 메모하시는데. 카드 결제하면 그거 가잖아요, 문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네. 나 그러면 5만 끝이라는 원딱 거잖아. 15,000원 맞추기. 야 그러면 끝이라는 거잖아. 자, 봐봐. 선생님도 같이 가시면 나 직원기로 가야돼서 바쁘다니까. 어디 간다고? 저 언제 가도 자, 상관없다면서. 보자. 어떻게 됐어요? 자, 평행사변형인데 또 가계의 등분선 있죠. 네. 자, 가계의 등분선 있으면 동의가 억각 등등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찾아내라고 했어.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대각선 중에 여기가 8이고 네. 여기가 5네요. 네. 그럼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니까 여기가 8이면 여기도 8이겠죠? 네. 여기가 5면은 이것도 5겠죠? 네. 이해됐죠? 자, 그거 됐는데 뭐를 물어봤냐면 합동이다. B2의 길이를 찾아라. 이거 물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똑같아. 여기 있는 점이 자, 요렇게가 평행선이기 때문에 요 녀석하고 여기 억각이야. 네. 이등변이다. 이등변이 또 만들어져. 대부분 이등변이 만들어져. 그러면 요렇게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 보면 그 16cm 맞지 않아요? 자, 그래. 그러면은 아까 여기 8이라네. 뭐야? 그러면 요렇게 길이가 된 거죠. 뭐 찍어서 틀렸어.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가 8 더하기 8이 되는 거야. 끝이야 그냥 이게. 와. 됐니? 그러니까 대부분 억각이긴 해. 이등분선 있으면 억각 통해서 이등변 만들어지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길이는 16cm가 답이다.